자, 이어서 정철의 브이로그 실제 산과 바다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에서의 여정이 드러납니다.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영중이 무사하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 태평천하처럼 조용조용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절이 때마침 3월이라고요. 3월이 계절상 언제입니까? 봄이에요. 봄이고 그 다음에 화천 시내길, 그냥 꽃이 피어있는 시내의 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이 뭐냐면 금강산의 다른 이름요. 꽃길이 산으로 뻗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겠다? 내가 행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는 지금 뭡니까? 관리죠.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사님이, 자, 여기는 경남이니까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있는데 창원에 있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김해에도 가보고 양산에도 가보고 남해도 가보고 거제에도 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무언가를 보고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기 펴나왔죠. 행장이 뭐냐면, 행장 그냥 여행 갈 때 차림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등산 갈 때 어떻습니까? 블랭야크 막 이러면서 풀 장착하죠. 근데 얘는 가볍게 딱, 그 다음에 석경에 막대 짚다. 돌길에 그냥 막대나 하나, 지팡이나 하나 짚고 간다는 거예요. 가벼운 차림으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백청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폭동이 현재 시적 화자의 위치예요. 지금 네모친 거는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폭동에서 시적 화자가 뭘 보게 되느냐면 폭포를 보게 됩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만폭동 폭포를 보고 느낀 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출제 100% 됩니다. 여기서 겁나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폭포를 보고 시적 화자가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연속해서 반복됐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대꾸법요. 여기에서 대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은 같은 무지개, 용 같은 용의 꼴이죠. 뭐뭐처럼 듯이 인양 같이 같은이란 말을 사용해서 비유하는 거 뭐라고 하죠? 직유법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뭘 보고 나타냈다고요? 폭포요. 자, 그러면 폭포가 은, 가, 탄, 무지개고요. 옥, 가, 탄, 용의 초리, 꼴이라고요. 용의 초리라고요. 여기서 드러난 표현 방법이 뭐냐고요? A, 폭포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B이다. 그러면 표현 방법이 뭘까요? A는 B이다의 형태, 은유법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은유법. 한 줄에서 지금 보세요. 3개의 표현 방법이 있다고요. 이거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냐면 무엇을 어디에다 비유했는지 쓰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쓸 겁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밝혀 적으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원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고요. 보조관념은 내가 비유한 대상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무엇을 어디에다 비유했는지 드러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폭포가 섣돌며 뿜난 소리 심리에 잦아진다. 폭포의 소리가 심리까지 들린다고요. 자, 심리가 여러분들 1, 2가 0.4km거든요. 그러면 심리는 4km예요. 4km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폭포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소리 꽉 질러보세요. 그럼 4km까지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겠습니까? 폭포의 웅장함이 드러나는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폭포 물소리가 심띠 밖에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의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법이 뭘까요?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죠. 그러면 이렇게도 됩니다.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폭포의 규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 폭포 소리를 들을 때는 우레러니 천둥번개러니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다? 눈과 같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표현 방법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뭡니까?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 얘도 대구법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레는 뭘까요? 청각적 이미지죠. 폭포를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냈고요. 눈은요.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또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폭포를 표현하는 거죠. 다시 폭포는 우레이다. 그 다음 폭포는 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역시 A는 B이다의 표현 방법이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은유법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왜 출제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요 줄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한꺼번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분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폭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얘가 어디로 가느냐?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사키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가 변화해서 금강대입니다. 여기에 선학이 되죠. 선학이 뭐냐면 신선이 타는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선이 타는 학이 새끼를 치니 그 학이요. 새끼 친 학이 춘풍 옥벽성 피리 소리에 첫 잠을 깨뒀던지 학이 잠을 깨었던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솟았더니 자, 호의 현상이 뭐냐면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은색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즉 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 금강대 맨 위층에서 잠을 깨어서 방공, 허공요 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시적화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여기에서도 표현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고사를 활용해서 뭔가를 드러냅니다. 보겠습니다.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난들 무엇이요? 반겨서 넘노난들을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난다라고요. 무엇이요? 학이 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뭘 생각하면 되느냐? 시적 화자가 금강대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주위로 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사를 활용했다라고 했잖아. 이 어떤 고사가 있냐면 옛날에 인포라는 사람이 자연 속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꽃 매화를 아내로 삼고요. 그 다음에 학을 자식으로 삼아서 자연 속에서 살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걸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여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학이 등장하잖아요. 이 학이 자식이니까 인포 주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 이렇게 나는 모습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시적 화자가 내가 있는데 학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 학들이 옛날에 자기를 인포인 줄 알면서 이렇게 내 주위를 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서호 옛 주인은 인포인데요. 지금 이 인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학 주위를 나는 거는 화자 주위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포가 화자,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하나는 아까 선학, 신선이 타는 학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 시적 화자가 뭐 했냐면 자신을 어디에 빗대고 있다? 신선에 빗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선 나오면 무슨 사당력? 도교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금강대에서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넘어갑니다. 소향로, 대향로를 눈 아래 굽어보고 소향로, 대향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시적 화자인 눈 아래 있다는 것은 시적 화자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정향사 진헐대를 곧태어 올라 앉아말이 현재 시적 화자의 위치 어디요? 진헐대라는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무언가를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진헐대에서 뭔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산 진면목을 여기야 다 배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지금 금강산의 진월대라는 곳에서 산의 풍경을,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산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산.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산을 왜 끌어들였느냐? 지금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 시가 한 편, 중국에 시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시 속에 여산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이 책을 읽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적 화자가 진월대에서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 속에서 읽었던 여산의 참 면목을 실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진열대에서 보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 뭐하다? 아름답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를 인용해서요. 이 시의 제목과 뭐 내용 절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시를 인용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어와, 감탄사가 사용됐죠. 영탄법입니다. 조와옹,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할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됩니다. 호들갑스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의 모습을 보는데 이 자연을 만든 조물주가 되게 호들갑스럽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뭘 보고 있느냐? 산의 모습이에요. 산에 여러 가지 산봉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드러납니다. 그 산봉우리들이 딱 보니까 날거든 띠디마나, 혔거든 쇼띠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봉우리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로 팍 치솟은 것 같은 느낌도 받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여러 가지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들의 산봉우리의 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용을 꽂아난 듯. 무엇이요? 그 산봉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부용은 꽃이에요. 꽃. 꽃을 꼭 꽂아놓은 것도 같고 배곡, 옥, 구슬요. 그것을 묶어놓은 것 같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산봉우리의 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을 박찬한 듯. 무엇이요? 산봉우리가 동해를 박차고 막 일어선 것 같은 느낌이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북극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금강산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해 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 보면 뭐 해안선하고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보니까 산이 동해 바다를 박차고 힝 오른 느낌, 북극성을 이렇게 탁 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산봉우리의 모습을요. 산봉우리의 다양한 혹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또 여기 진월대에서 뭔가를 봅니다. 뭘 보느냐?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을 보는 거예요. 망고대와 혈망봉을 봅니다. 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얘들이 그냥 똑같이 높은 산봉우리의 한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이 높은 산봉우리들을 딱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체 높이 있으니까 하늘에 치밀어 올라서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천만겁 지나도록, 천만겁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지나도록 너네들은 자세를 굽힐 줄 모르는가라는 거죠.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거 이 위에가 하늘이에요. 저 그림 못 그립니다. 근데 망고대 헐망봉이 겁나게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꼭 보니까 얘네들이 하늘한테 뭔 말 하려고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달, 태양, 별, 그 다음에 하늘은 주로 누구를 나타낼까요? 임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이 임금한테 무슨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세가 뭡니까? 굽힐 줄을 모른다라는 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신하로서의 자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굽히지 못하는데요?
망고대와 혈망봉이요. 그럼 망고대와 혈망봉은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화자요. 화자 자신을 이렇게 망고대와 혈망봉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주와 절개를 쉥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와 너여이고, 이때 넌 누구겠습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을 말하는 거죠. 너 같아니 또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문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서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만큼 지주와 절개 있는 사람 없어. 작복 수준이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계심대 곧 피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해여하니 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는요, 계심대입니다. 계심대 올라서 뭘 보느냐면 12,000봉우리. 여러분들 이런 노래 혹시 압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의 산봉우리 12,000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산봉우리들을 역력히 해여하니,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라는 겁니다. 보고 뭔가를 느낀 거예요. 봉마다, 산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라고요. 봉우리를 보니까 어떤 기운을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막디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 맑고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산봉우리를 보고 그 끝에 맺혀 있는 기운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맑고 좋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내가 느낀 그 맑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인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거는 뭐냐면 인재요, 인재. 뭐 하는 인재겠습니까?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펼쳐나갈 수 있는 인물요. 이거를 만들어내고 싶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 국, 지, 정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자. 하도할자 또 나왔죠. 많기도 많고 납니다. 무엇이 많으냐? 형용, 모습용, 태세, 모습용. 그러니까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다라는 말을 대꾸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시적 화자 가만히 또 보니까 천지 삼기실 때, 천지가 만들어질 때 저절로 되었지만 작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시적 화자 저절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사 어떠한 뜻이 다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저절로 만들어진 거 난 알아.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조물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만든 듯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보고 있는 산봉우리의 모습들이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니신고고. 자, 여기서 함정을 팝니다. 어떻게 파냐면 해석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보니 거기 누구십니까? 아니에요. 이걸요. 이 본의를요. 본 사람요. 그러니까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라는 거죠. 시적 화자는 그리고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함정파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뜬금없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시적 화자가 갑자기 공자를 떠올립니다. 공자의 어떤 모습이냐면 보겠습니다. 공자가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덧통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 난 모르거든 넓거든 넓은 처냐 어디하야 적단 말고. 이게 공자를 떠올리는 내용인데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아우 좁아. 태산에 올라서 천하 세상이 아주 좁다 이렇게 말한 일화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공자의 정신적
경지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와, 또 놀라는 거죠. 저 지위, 공자의 정신적 지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어떻게 하면 저 공자의 정신적 지위를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밑에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오르지 못하거니 어디를 오르지 못하느냐? 지금 비로봉 상상두에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고의할까? 내가 저기 못 올라가는데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상하겠는가라는 거. 핑계거리를 공자의 정신적 경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정당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도 좁고 너나라가 좁다 그런 정신적 경지를 보여주는데 나는 이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봤자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내려간다 한들 이상한 게 있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지금 뭐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원통골 가난 길로,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위 화룡새 되었사라. 시적하자의 현재 위치 화룡소입니다. 소가 뭐냐면 너러바위가 바위예요. 하나로 이루어진 평평한 바위인데 여러분들 계곡 같은 데 가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깎이고 깎여가지고 이렇게 움푹 파여서 이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여기서 어릴 때 막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적하자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화룡소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화룡소에서 시적하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 화룡소에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천년 묵은 늙은 용이 여기에 서려 있어서 주야에 흘러내어 뭘요? 여기 있는 물을요 흘러내어서 창에 바다에 계속해서 이어시니 이런 겁니다.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을 디련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니은다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2인칭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너는 풍운을 언제 얻어서 3일을 디다 뭡니까? 내리려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풍은 바람 품자 구름 운자요. 이게 있어야 뭐 비가 내리죠. 3일후가 빈 거예요. 이거를 내려야 그 다음까지 보고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내려서 음해의 이온 풀을 다 살려내었사라. 풀 살려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하자가 천년노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풀의 의미부터 차근차근 쪼개봅시다. 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민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음해, 그늘에 있는 풀이에요. 그러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힘들게 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사는 백성, 굶주린 백성, 혹은 헐벗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못 사는 백성을 다 살려내라는 것은 뭡니까? 잘 살게 만들고 싶다라는 시적하자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요. 그럼 풀이 잘 살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풍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풍운은 뭘 상징하느냐?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시적하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선정의 기회가 되는 거고 3일우는요 백성들이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리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예요? 임금이 시켜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관리의 은총이 아니고 누구의 은총으로 생각해야 돼요? 임금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임금의 은총, 은혜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드러난 건 뭘까요? 선정의 포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정의 포부가 화룡서에서 드러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풍운을 얻어서 풀을 다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화자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누굴까요? 바로 화자죠. 화자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전부 다 장소의 이동인 거예요. 그 다음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가니 시적 화자 현재 위치 어디요? 불정대에서요. 불정대에서 뭘 보느냐? 또 뭐냐? 12폭포를 봅니다. 불정대에서 본 거는 폭포예요. 앞에서도 폭포 나왔죠. 여기서는 또 그 폭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폭포를 딱 보고 천심절병을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버여내어 실같이 풀터시니 배같이 걸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폭포의 모습입니다. 시적 화자가 폭포를요, 절벽을요, 천길이나 되는 큰 절벽을 방공 하늘에 세워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절벽입니다. 여기다가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내어서요. 그러니까 잘라내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다? 걸어놨다고요. 그런데 그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줄기 하나하나를 실로 표현한 것이고 멀리서 보면 뭡니까? 한 장의 배를 이렇게 길게 쫙 걸어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폭포의 물줄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같이 풀었다는 것은 가까이 볼 때 물줄기 하나하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잡서마다 좀 다른데 이거를 폭포에서의 뭘 표현했다? 근경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럼 배가치는 멀리서 봐야 한 장에 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경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아름답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뭘 잘라서 걸었다고요?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서 걸었다. 그게 뭐라고요? 폭포라고요. 그러면 폭포는 뭐? 은하수 한 구비 이렇게 되고 은하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B이다. 어떤 표현 방법요? 은유법 드러났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깨알같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표현 방법도 있을까요? 직유법도 있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해서 은유법과 직유법을 사용해서 12폭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다음 보시면 도경 12굽에 내 봄에난 여러해라. 도경 그림책요. 그림책 속의 12폭포는 12굽이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적선이 이제이셔 곧혀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 낫단 말 못하리라. 여산 또 나왔습니다. 여산이 여기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말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적선이 누구냐면 200요. 200. 또 200의 시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200의 시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산에 폭포가 있어요. 망여산 폭포 이런 거예요. 그 폭포가 겁나게 아름답다라고 책에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그걸 이미 읽었겠죠. 그런데 오늘 와서 불정대에서 우리나라 12폭포를 딱 봤는데 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망여산 폭포를 쓴 200이 지금 나랑 곧혀 의논한다.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하게 되면 여산, 중국의 그 여산에 있는 폭포보다 폭포가 낫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시를 인용해서 12폭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에서의 화자의 모습, 무엇을 보고 여정이 나타났어요. 여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끝내기 전에 산에서의 화자의 모습과 바다에서, 조금 이따가 할 바다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산에서는 계속해서
우국지정, 연군지정 이런 말이 나왔죠. 임금을 그리워하거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럼 시적하자의 신분이 뭔데요? 관리요. 그래서 이런 말 씁니다. 위정자의 모습이 산에서는 드러났다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바다에서는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